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요.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한 문제 나왔다가 작년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얘는 범위가 적으니까 한 문제 나와도 땡큐, 세 문제 나와도 땡큐가 되는 거죠.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한다부터 출발하죠. 국세.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신고하지만 또는 고지서 날라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에 있다는 것. 관할 세무서. 이걸 먼저 알고 출발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 다음 관할 세무서가 있더라. 자, 그러면 236쪽의 과세 대상 아예 직접 들어가 볼게요. 특징 이거 뭐고 필요 없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5개가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 그런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2개입니다. 첫째, 주택, 또 하나 토지. 토지와 주택 2개뿐이 없으니까 훨씬 더 범위가 적죠. 그럼 우리가 토지다 그러면 먼저 별도 합산 토지와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사업용 토지와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 비사업용 놀리는 토지, 재산세에서 구분을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겁니다. 해서 사업용 별도 합산, 비사업용 종합합산 토지만 과세가 돼요.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가 된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과거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이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주거용만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 이거 알아두면 끝이에요. 그럼 주거용만 과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집주인이 맨날 먹고 자는 집만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집주인이 맨날 먹고 자. 그럼 이것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용 주택,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외우지 않아도 되죠. 주인이 맨날 자냐? 그럼 종부세 내야 돼. 아니야, 딴 사람이 와서 자. 그럼 종부세 안 내. 사업용으로 보죠. 볼까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별장. 별장이다 그러면 맨날 자요? 가끔 자요? 가끔 자요. 가끔 손님도 모시고 옵니다. 이런 걸 사업용, 종부세 제외가 되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별장이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주인이 자요? 세입자가 자요? 세입자가 자. 그럼 이건 사업용이야. 그 다음에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사택이라고 그러죠. 그럼 기숙사는 주인이 자요? 종업원이 자요? 종업원이. 그럼 사업용이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있어야 되겠죠.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재워주고 먹여주고는 해야 되겠죠. 사업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업용. 그 다음 미분양주택은 뭐냐? 건설업자가 뭡니까?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주식을 지어서 파는 거야.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뭡니까? 집주인이 자는 게 아니죠. 아직 분양이 안 돼서 공실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사업용으로 봐서 종부세 안 내요. 만약에 이런 것도 종부세 부담하면 건설업 못합니다. 세금 때문에. 팔아서 사업자금이 생겨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된데 거기다가 또 종부세까지 부담이 되면은 이 사업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용이 확대가 됐죠.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만 했다가 이번에는 직장 어린이집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그냥 어린이집 용이다. 그러면 다 사업용으로 봅니다. 왜? 어린이집에는 누가 자요? 애들이 자요. 그럼 요거는 사업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도 우리가 국가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 등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확대가 돼서 국가 등록 문화재만 되는 게 아니라 등록됐으면 다 되는 거예요. 지정 문화재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확대가 됐다. 등록 문화재 주택. 얘들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종부세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겁니다.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냐? 토지와 주택 2개가 있더라. 그럼 토지와 주택인데 토지 중에서는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만 과세가 되더라. 그러면 종부세는 원칙이 뭡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지서 날라와요. 그럼 고지서는 몇 장이 나오느냐? 자,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합산을 해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런데 주택도 예를 들어서 주택이 3채가 있다. 그러면 고지서도 3장 나가야 돼.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야. 국세라는 건 뭐냐?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해. 전국에 있는 걸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는 것. 그럼 이 종부세 고지서에는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걸 따로 계산해서 100원, 종합합산 따로 계산해서 200원. 왜 따로 계산하냐? 세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100원, 200원, 토지분 종부세가 300원. 주택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400원. 그러면 토지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합산을 해서 700원짜리 한 장의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금액 속에는 토지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합산한 고지서가 몇 장이 나온다? 한 장. 어디 있는 걸 합산한다?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걸 합산을 한다. 요 개념은 알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종부세다 그러면 뭐만 일단 할까요? 국세다. 그 다음에 정부 부가과세다.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이다. 예외로 신고납세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정부 부가다. 그 다음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 있는데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농지 같은 거죠. 농지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는 사업용 주택은 제외가 되는데 사업용이다 그랬으면은 주인이 매일매일 자는 집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면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과 토지, 과세 대상이 첫 번째 출제 요건을 갖춘 거예요.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